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바뀌었네요. 파트 2. 손해보험. 우리 시험 범위가 상법 보험편이죠. 제4편. 이미 법조문 구성 쭉 보신 분들, 교재에도 제일 뒤에 실려 있죠. 네. 상법 중에 제4편, 보험편. 구성 한번 볼까요? 1장이 통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 1장, 통칙. 보험계약이란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 우리 보험을 분류해서 봤죠. 보험은 손해보험과, 그쵸? 3장, 인보험. 물론 상법 4편이 우리 시험 범위고 인보험까지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이긴 하죠. 인보험이 그 자체로 문제로 출제됐던 적은 없어요. 우리는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가축 손해보험을 다루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보기로 한두 개 정도 인보험의 어떤 구절이 법조문이 인용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80점을 목표로 하는데 인보험을 글쎄요.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서 물론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하지 마시라가 아니라 우선순위 분명하게 생각하시라고요. 1차 세 과목 중에서. 오케이. 자, 이제 끝났고 이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2장 손해보험이 남았어요. 손해보험은요. 똑같아요. 1절 통칙. 손해보험에 관한 통칙. 근데 뭐 손해보험도 지가 뭐 그래도 보험이잖아요. 지가 가봤자 보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장 통칙의 내용하고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그 중에 손해보험에선 이런 게 따로 있더라. 이 정도. 그 다음에 2절이 화재보험이에요. 화재. 3절이 운송보험. 4절이 해상보험. 그 다음에 5절이 책임보험. 6절이 자동차보험. 7절이 보증보험. 이 중에서 우리 주된 학습 시험 대상, 주된 학습 대상 95%는 여기까지예요. 95, 96, 97, 98%까지는 이거하고 여기까지. 다음 문제도 여기 다음 절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 보기로 쓰일 수는 있지만 우리 주된 학습범위는 여기까지더라. 교재는 여기까지 자동차 보험 빼놓고 여기까지는 있죠. 네.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장에 1절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파트 2 손해보험으로 해놨고요. 손해보험 통칙, 그다음에 계약 각종 손해보험에 아까 뭐 운송이니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보험 통칙. 기본적으로 보험의 통칙, 지금까지 했던 거. 거기에서 손해보험은 이런 게 있더라. 네.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 비슷하게 나오죠? 우리 보험 계약의 의의 봤잖아요. 그죠? 개념. 당사자 일방이 이건 똑같죠? 네, 똑같아요.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다른 일방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만약에 인보험이라면 저기는 이제 생명, 신체의 상해, 질병 이런 게 되겠죠. 네, 여기는 피보험, 손해보험이죠. 재산상의 손해. 보험의 목적이 뭐다? 물건, 물보험이다. 재산상의 손해를 물건에 발생한 손해, 물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 뭐 부동산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발생한 손해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나중에 뭐 책임보험 같은 거 보면 제3자한테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생겼어요. 이거 배상 청구하게 되면은 물건에 생긴 손해는 아니지만 제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 계약이래요. 계약. 효력이 생기는 범위다. 우연한 사고, 가장 기본적인
뭐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고 보상과 배상은 다르죠. 한번 보시고. 자, 손해보험자의 책임,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키워드. 손해보험과 임보험의 차이 한번 간단히 볼까요? 네. 이거는 아주 간혹 가다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손해보험 쪽에 힘준 문제가 되겠죠. 출제 자체가. 손해보험, 피보험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자. 하지만 지난 시간에 실질적으로 단순한 그냥 보험금의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짜 주체. 그쵸? 진짜 주체. 네. 보상을 받는 자. 임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 즉,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입했어요. 그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손해보험, 피보험자지만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되겠죠. 물론 임보험에서도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계약상의 이익. 보험의 목적, 경제상의 재화. 여긴 자연인. 피보험 이익.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 우리 구분했었어요. 이제 임보험에서는 사실상 피보험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수 없어요. 이건 했습니다. 네, 임보험에서는 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것을 가액이라고 하잖아요.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 이 건물의 평가액.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죠? 네. 자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보험에 붙인 사람, 보험에 붙여진 사람의 어떤 가치를, 생명을 돈으로 할 수 없다. 피보험 이익이 없다? 그걸 금전으로 산정한 보험 가액도 없다. 인정되지 않은. 자, 보험 가액이 없다? 자, 이 건물의 진짜 지금 실제 가치. 이 건물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 건물이 불타면은 내가 10억을 다 잃을 위기지만 보험에 가입해서 10억을 보전받잖아요. 사고 발생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될 수 있잖아요. 그쵸? 보험에 의입했어요. 그게 이 10억이 피보험 이익이 보험 가액이에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거. 자, 보험 가액 10억이라는 걸 측정이 가능하대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할까요?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10억짜리 건물이 있대요. 불타버렸으면 내가 10억을 그대로 손해보겠지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10억을 이득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금전으로 산정한 게 보험 가액이래요. 보험 가액. 자, 근데 제가 보험을 계약하는데 10억을 다 보험 금액으로 설정할 수가,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가입도 10억, 가입도 10억. 그럼 뭐예요? 10억, 10억. 전부 보험. 가입을 10억으로 하면. 자, 그런데 가액은 10억인데 가입을 제가 좀 부담되니까 왜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험 금액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 네, 보험료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5억만 할게요. 가액의 10억의 일부를 가입했는 일부 보험. 일부 보험. 10억짜리인데 제가 가입을 20억 할게요. 처음부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있죠. 가입했을 때 이 보험 가액이 20억짜리였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다운될 수가 있겠죠. 가액이 하락돼, 가액은 바뀌어요. 여러분 집값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가액은 변동돼요. 그러니까 가입했을 땐 똑같이 20억 전부 보험이었는데 보험기간 중간에 이렇게 다운돼서 10억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초과했네요. 초과보험.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더 초과해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초과보험 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셔야 되는 거? 나중에 어차피 나오니까.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다?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보험 가액이 있다. 보험 가액이 있다? 보험 가액 대비해서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초과 일부 보험이 존재하는구나. 중복보험? 똑같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과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여러 개, 우리 보험에 분류할 때 있잖아요. 수개의 계약이 있고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고 그들의 가입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복보험 가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보험 가액이 있구나. 보험 가액은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원상복구로 메꿀 수 있는, 사고 발생 이전의 상태를 돌릴 수 있는 이잖아요. 그걸 금전으로 산정한 게 보험가액인데 그게 있구나가 전부 초과, 일부, 중복보험 가능하게 하는구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은데 이걸 모르면 못 푸는, 요즘은 살짝 계산 문제 같지 않은 계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정액, 부정액? 실손보상이잖아요. 보험의 원리는 크게 뭐다?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치,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상. 10억짜리 건물이든 가입 금액을 어떻게 했든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그럼 실제 손해가 발생할 거 어떻게 알아요? 얼마 나올지. 화재로 10억이 홀라당 타버릴지 5억만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정액. 인보험은 이제 정액보험이죠. 진단비. 딱 있잖아요. 암 진단 얼마, 생명보험 얼마. 단, 우리 했지만 상해보험의 경우 요즘 이렇게 실손으로 중간자적인 상해보험, 세모 성격도 있다. 대위권 일단 손해보험이 인정되네요. 대위권이 뭘까요? 우리 상법에서는 대위권이 두 가지가 있어. 오늘 자세히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먼저 보고 들어가면 목적물 대위가 있어요. 또는 정확하게는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대위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어떤 공장이에요. 예를 들어 뭐 아주 비싼 기계가 있어요. 한 대 1억짜리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전손,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멸실됐어요. 자, 그랬을 때 뭐 당연히 보험에 가입했겠죠.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다 지급했어요. 전부 손해받고 전부 지급했어요. 됐죠? 그럼 그 기계, 경제적 가치가 이미 멸실됐지만 그 기계, 뭐 부품을 팔아서 뭐 고철 처리를 하든 뭐든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대로 두면 된다 안 된다? 보험으로 이득 보잖아요. 그러면 보험금도 받고 이득 보고 팔아갖고 어떤 이득도 보고 안 되잖아요. 이득 금지 어찌? 아까 뭐라고요? 계약자 변경 불이익 금지 실손보상 이득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없지만 그 보험 목적에 대해서 이 모든 권리를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절차 불필요해요. 그냥 당연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보험금을 지급한 순간부터 보험회사가 당연한 권리. 그거를 대위라고 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일명 청구권 대위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제3자, 저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저는 보험회사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제 재산상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 지난 강의에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을 어떤 건물에 임차해서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임대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에 의해서 제 건물에 사고가 났어. 제3자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자, 저도 보험에 들었어요. 제3자에 의해서 제 재산상에, 제 건물은 없지만 재산상에 사고가 났어요.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보험자는 저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제 재산상에 저도 가입했으니까. 그리고 이 제3자, 사고를 일으킨, 손해를 유발시킨 임차인,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간대요. 무슨 권리?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보험금도 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이득 금지. 또 하나가 있죠. 사실상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 물어야죠. 그런 의미도 있고. 자, 그런 걸 보험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보험 목적, 당연히 보험 목적이 물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청구권, 제3자 청구권
보험대위 인정되지 않아요. 청구권대위. 하지만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우리 이따 법조문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청구권대위 이건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 보험 목적이 달라요. 상해보험에서 청구권대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 정도는 가볍게 알아두자고요. 보험대위 할 때. 혹시나 모르잖아요. 또. 보기로 나올지. 네. 상해보험은 항상 세모니까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 보험의 이익을 받는 사람, 피보험자, 여기 보험 수익자, 보험의 이익을 받는 사람.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 보험자 면책 3개 기억하시죠? 네.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전쟁, 그거는 면책 아니고 책임을 담보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여기는 인보험은 고의만. 중대한 과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나 상해, 질병, 고의만. 네. 근데 요즘은 흔히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 자살. 예전에는 고의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됐는데 요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보상해 주는 경우도 많죠. 네. 그다음에 면책, 보험 면책 여기 또 나왔네요. 3가지 사유 중에 고의 중과실, 전쟁 내란 등등 이 친구 보험 목적. 자, 보험 금액. 보상 최고 한도액이다. 그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거죠. 우리 항상 여러분 보험 금액하고 위 괄호하고 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제가 1억을 보험 가입 금액을 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1,000만 원 손해 발생했는데 1억 다 주는 거 아니고요. 얘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 시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급 금액. 자, 손해보험의 종류 아까 우리 1절 뭐뭐뭐뭐 이런 거 있어요.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손해보험의 원칙 볼게요. 여러분, 손해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보험의 원칙 그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손해보험은 이러한 게 조금 강조되는구나. 인보험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계약자 변경 분리 금지의 원칙. 거기에 실손보상의 원칙. 이건 계속 손해보험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인보험하고의 차이점 계속 보셨죠? 인보험은 실손이 물론 이제 상해보험은 제가 세모의 성격이 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실손보상은 이제 손해보험에서 강조되는 그 실손보상의 원칙, 다른 말로 이득금지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실손, 손해본 만큼 그게 가장 우선이겠죠? 손해본 만큼. 만약에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1억이에요. 자동차가 1억짜리예요. 그런데 바퀴 하나가 고장났어요.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났어요. 그러면 타이어 하나만큼 그게 실손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우리 더 보자고요. 실손의 의미를. 가장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2차 과목 준비하실 때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곧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타이어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치를 저기 뉴욕의 시세로 말이 돼요? 안 되죠. 손해가 발생한 곳. 자, 2024년도, 25년도 이때 사고가 났는데 10년 전 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실손하면 딱 그만큼만 그리고 하나 더. 그 때와 그 곳에서 평가한 요 2가지 이걸 딱 머릿속에 잡고 우리 들어가자고요. 사실 지금 내용은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그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큰 틀 좀 중요한 설명이니까 잡고 그다음에 이후에 나올 때는 복습 겸 그다음에 지금 하지 않은 그런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실손 이득금지 2가지를 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험 금액과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만큼 지금 우리 실제 손해 이걸 본 거예요. 네, 실제 손해. 그러면 보험 금액
금액과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금액과 가액의 한도 내에서 뭐의 한도란 얘기예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거를 좀 잡고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봤었죠. 보험 금액과 지급 보험금의 차이를 보셨어요? 네. 원래 보험 금액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편하세요. 10억 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했어요. 자, 화재가 났어요. 그럼 나는 원래 10억을 보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단 지금 얘기한 실손 보상이잖아요. 10억 전체가 손해가 났으면 10억을 받고, 근데 10억 전체가 아니라 1억 정도의 손해, 분손이 났어요. 그러면 실손이니까 1억만 지급 보험금으로 받겠죠. 이해되시죠? 아, 원래 보험 금액, 보험금 같은 건데 실손 보상 때문에 지급 보험금이 달라지는구나. 요거를 보시고 개념 잡으시고, 지금은 보험 금액, 즉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물론 여러분 그동안 몇 번 우리 전부, 일부, 초과보험 나올 때마다 했지만 이제 점점 손해평가사 1차 시험도요, 보험 전문의 시험처럼 계산 문제 같지 않은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문제 중에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요. 알면은 간단한 건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니까 보도록 할게요. 보험 가액은 뭘까요? 보험 가액.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여러분 지금 10억짜리 집이 있잖아요. 10억짜리 우리. 여기 10억이에요. 10억. 가치 자체가 10억이에요. 화재로 홀라당 타버렸어요. 집이니까 이렇게. 화재로 홀라당 타버렸어요. 다 탔어요. 전손. 멸실했어요. 보험의 목적이. 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0억을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죠. 피보험자는. 근데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피보험자, 저라고 한다면 저는 10억의 손해를 안 보죠. 그게 제가 갖는, 피보험자가 갖는 피보험 이익이에요. 그거를 금전으로 산정한 걸 우리는 보험 가액이라 한대요. 즉 피보험 이익은 이때 얼마다? 보험 가액은 얼마다? 10억. 1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부터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요거 이해를 하시고, 보험 금액, 보험 가액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액, 목적물의 가치, 그때 그곳에서 산정한 목적물의 가치, 보험 가액이구나. 따라오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럼 10억인데 이 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럼 최대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자, 10억짜리 집인데 최대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전손, 전부 멸실했을 경우에 10억이죠. 손해액은 보험 가액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아니 10억이에요 가치가. 근데 11억 손해 났대요. 목적물에만, 이 보험의 목적에만, 다른 거 따지지 않고 10억을 넘어설 수 없지요. 이해되시죠? 10억보다 적을 수는 있겠죠. 창문 하나가, 문 하나가 1,000만 원이 5억이 뭐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즉 손해액은 보험가액과 부등호로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전손의 경우에는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이구나. 전손, 전부 멸실. 자, 따라오셨죠? 네. 지금 용어가 보험 금액, 보험 가액, 그 다음에 손해액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부보험을 한번 볼까요? 전부보험. 우리 그동안에 몇 번 나왔던 것들하고 전부 초과 일부 보험일 때의 보상 방법하고를 지금 뭉뚱그려서 볼 거예요. 전부보험은 어떤 보험이에요? 항상 중심이 가액이 돼야 돼요. 얘가 아니라 얘가 중심이에요. 가액이 지금 10억이잖아요. 그럼 가입도 10억. 가입과 가액이 똑같아요. 가액의 전부를 가입했다. 딴 거 아니에요. 전부보험. 됐죠? 네. 이거 우리 지금까지 했으니까 요 전부 일부 초과보험을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제 좀 가볍게 넘어가고. 네. 그럼 가입도 10억이에요. 10억. 아니, 헷갈리시겠다. 여러분 요 10억짜리 집을 지금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네. 가입도 10억.
자,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어요. 지금 화재보험이고 화재사고가 발생했어요. 전손이라 칠게요. 손해액은 얼마? 아까 10억이라 말씀드렸어요. 전손,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 분손, 손해액은 보험가액보다 작다. 오케이. 전손의 경우에 손해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우리 뭐 하다 여기 넘어왔죠, 여러분? 이거 하다 넘어왔잖아요. 보험 금액과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만큼 보상한다. 이 보상이 지금 초점을 맞춰 보자는 거예요. 아니, 보험 금액의 한도, 보험 가액의 한도, 뭐 한도로 보상하냐는 거예요. 실제 손해를. 다시, 실제 손해액이 지금 전손이기 때문에 10억으로 계산이 됐는데, 손해액이 10억으로 계산이 됐는데, 자꾸 빼먹네요. 10억으로 계산됐는데, 금액과 가액 무엇의 한도로 보상하냐는 거예요. 아까 그 문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뭐 한도로 보상할까요, 여기서? 한도로 둘 중에 작은 걸로. 이거 여러분 2차 시험 보시면 그냥 이거 한 수만 번 쓰십니다. 둘 중에 작은 걸로. 네. 뭘 한도로 할까요? 가입 금액 한도로, 즉 보험 금액 한도로 할까요? 보험 가액 한도로 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10억. 물론 이 케이스에는 전부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도 10, 가액도 10. 여기 숫자 그냥 10억이 와요. 하지만 무엇을 한도로? 보험 가입 금액, 즉 보험 금액 한도로 손해액을 실손보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손의 경우에는 그냥 10억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손해가 1억이에요. 그럼 가입 금액 10억 한도로, 즉 보험 금액 10억 한도로 1억 손해 보상. 그때와 그 곳에서 손해액을 평가했겠죠? 그쵸? 2024년도, 25년도 요 시점에 서울에 만약에 이게 뭐 건물이라면 제곱미터당 시설비 기준으로 따라오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부보험 맞다면 두 번째 초과보험 볼까요? 초과보험. 무엇을 초과했다? 무엇을? 지금 가액의 전부를 가입했다. 가액 10억을 초과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뭐 한 12억으로 해볼까요? 10억 초과해서 가입했잖아요. 초과보험.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초과보험, 계약 시점부터. 원래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몰랐던 거예요. 선의의 초과보험. 네, 사기의 목적을 가지고 더 많이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무효된다. 몇 번 했었죠. 네, 몰랐던 거예요. 또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전부 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도 만약에 12억이라 한다면 12억 전부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감소된 거예요. 낮아졌어요. 자, 보험가액은 그때와 곧, 그게 뭐예요? 계속 바뀐다. 집값이 바뀌듯이. 그때와 곧에서 평가한 가액은 계속 변동한다. 가액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처음엔 12억 전부였는데 10억으로 낮아진 거. 이런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자, 이때는 똑같아요. 초과보험의 형태가 돼버렸는데 전손이에요. 그러면 손해액은 똑같이 지금 가액은 12억, 가액은 10억 그대로예요. 전손이니까 10억. 자, 무엇을 한도로? 이 위치에 무엇이 올까요? 한도로. 둘 중에 작은 거, 미니멈. 무엇을 한도로? 여기 뭐가 오냐고. 똑같이 가입 금액, 즉 보험 금액, 아니면 보험 가액, 뭐가 올까요? 어차피 같은 숫자, 가입은 12억, 가액은 10억이겠지만 뭐가 올까요? 가액이 옵니다. 이때는 가액 10억. 자, 이때는 가입 금액, 즉 보험 금액이 오고 초과보험일 때는 가액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손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같은 숫자지만 아까 제가 말이 그냥 생각이 급해서 먼저 나왔는데 이때는 가액. 여러분, 가입 금액을 한도로? 물론 손해액은 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손해액이 더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목적물의 손해액이 더 많이 산정이 됐다 쳐요.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손해액이 산정이 됐다 쳐요. 뭐 잘못 산정했든 뭘 했든. 가입 금액이 12억이니까. 그럼 12억 한도 11억 나왔네. 손해액 11억 나왔네. 가입 금액 12억 한도로 오케이 11억 보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실제 가치는 10억이잖아요, 지금. 실제 가치보다 1억의 이득을 보잖아요. 실손보상.
이득금지. 그래서 항상 작은 금액이 옵니다. 이걸 법률상의 손해보상 한도라고 얘기. 실제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해서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입이 아니라 가액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10억. 만약에 5억 손해봤어요. 그럼 어차피 가액 한도로. 근데 잘못 산정해서 11억? 아니다. 가액을 어떻게 초과하냐. 가액 한도. 이때도 가입이 되면은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 됐죠? 자, 세 번째. 이제 일부 보험이 됐어요. 일부 보험, 뭐의 일부? 가액 10억의 일부만 가입했대요. 뭐라 할까요? 한 가입을, 여기 지금 가입 전부 보험 금액이에요. 8억 했다고 할까요? 이때도 같아요. 처음부터 일부만 가입한 거예요. 이건 뭐 선이든 사기의 목적이든 없어요. 그냥 저는 요만큼만 가입할게요. 보험료 조금 내고.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또는 실제로는 전부 보험이었는데 보험가액은 아까 때와 곳에서 평가 바뀌어요. 여기는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초과보험이 된 경우가 있었죠. 반대로 상승했어요. 집값이 올랐어요. 원래는 가입할 때는 다 8억, 가액도 8억이었는데 10억으로 상승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부 보험.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보상을 어떻게 할까요? 자, 전손이에요. 전손. 가액 전부 이퀄. 그러면 10억, 손해액 10억. 자, 10억. 그럼 이때는 뭐 한도로, 이 자리에 오는 게 뭐 한도일까요? 우리 아까 교재에서 가입금, 보험 금액, 그다음 보험 가액을 한도로 지금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핵심은 여기 뭐가 오느냐에 지금. 두 가지는 봤어요. 일부 보험일 땐 여기 뭐가 올까요? 일부 보험일 때. 작은 거니까 가입 금액 8억? 보험 금액 8억? 맞아요. 8억. 가입 8억. 맞아요. 그러면 10억 전손 손해났는데 가입 금액이 8억이니까 8억?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그대로 가입 금액 작은 거 한도로 내가 법률상으로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8억으로 가입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만큼만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가입 금액 한도이되 법률상의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뛰어넘어 보상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입 금액 한도예요. 근데 가액 이걸 뛰어넘는 손해는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럼 여기는 10억인데 8억을 그대로 주지 않고 뭐가 다르냐? 손해액을 10억을 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해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억을 가액에 대한 10억에 대한 가입금액, 보험 가입금액 8억의 한도로, 8억의 비율로, 그리고 가입금액 8억의 한도로. 다시 10억을 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 보상해 주는데 곱하기 그 한도는 원래 약정한 한도인 가입금액 한도이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8억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분손의 경우에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겠지만 요거.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우리 그동안 정보초과 일부가 뭔지는 보셨고 이러면 이번 강에서 보실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실손 보상을 구체적인 방법을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한도로 가입 금액, 내가 약정한 금액을 한도로. 근데 약정한 가입 금액보다 실제 목적물의 가치가 적다면 그걸 뛰어넘는 손해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액 한도로. 오케이? 단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약정한 가입 금액 한도로 하되 손해액을 그대로 주지 않고 가액분의 가입 금액으로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구나.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물론 약정에 의해서 나 그대로 보상받을게요 할 수는 있어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 하지만 이게 원칙이다. 오케이?